안녕하세요, 현미경입니다. 오늘 이야기 드릴 건 소주예요. 소주. 최근 소주가 되게 핫하죠. 소주 가격 인상 논란이 있어가지고 꽤 붕괴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. 강남 모 식당에서 한 병에 6,000원씩 팔았대요. 뭐 나름 다 이유는 있겠지만 소주가 6,000원이라니. 서민의 술인데, 우리들의 주 양식인데 많이들 붕괴하셨던 것 같아요. 왜 소주로 한국 사람들 그렇게 붕괴하는지, 소주가 대체 뭐길래 그러는지 오늘은 그 말씀 드리려고 해요. 일단 소주가 뭔지부터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소주는 증류주를 말하죠. 증류주를 말하고 한국에 처음 들어온 거는 고려시대 몽고 감석기라고 해요. 몽고 사람들이 그런 증류주 형태의 술을 먹었고 그게 전래됐다는 거죠. 몽고도 약간 이 전례가 이어져 왔다라고 해요. 시작은 저쪽 현재 이집트, 레반테 지역 쪽에서 이렇게 흘러 들어와서 우리나라까지 들어왔다라고 하는데요. 이 증류 방식의 술이 뭐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지, 과거 우리나라 선조들께서는 곡물을 발효해서 효물로서 발효해서 먹는 탁주, 그 탁주 위에 깨끗하게 남아있는 청주를 드셨죠. 이 탁주랑 청주가 과거 우리 선조들의 술이었다고 하며, 이게 고려시대 때 들어와서 소주라는 새로운 류의 그 제조 방식이 달라진 거죠. 기존 술은 발효만 했다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주는 증류를 하죠. 깨끗하게 걸러진 청주를 고열에 가열을 해서 거기서 한 방울씩 받아내는 술이 소주입니다. 전통 방식 소주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요. 그렇게 만들어진 전통 방식의 소주는 상당히 고급 술이었다고 합니다. 지금 저희가 먹는 서민술과 좀 다른 차이가 있죠. 뭐 서양의 위스키랑 비견될 만큼 고급 술이었고, 조선시대 때까지만 해도 조선 소주라고 하면 아시아에서 알아주는 독주였다라고 해요. 아시겠지만 뭐 브랜드나 위스키 같은 술들의 도수가 뭐 3, 40도 이상 나가듯이 조선 소주도 당시에는 한 40도 가량 되는 되게 30도 이상 되는 되게 독한 술이었다고 합니다. 이런 소주가 현재와 같은 사무술이 됐던 거는 새로운 제조 방식의 도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1890년대 일본에서 최초, 동아시아 최초로 주정을 생산하게 됐는데, 주정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술이 있어요. 그게 희석식 소주라고 하는데요. 앞에 있는 전통주 소주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전통 소주라고 보시면 되고요. 1890년대 일본에서 도입된 주정을 활용한 소주 제조 방식이 희석식 소주가 되는 거예요. 여기서 주정이라는 거가 좀 중요한데요. 과거 소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냥 많은 양의 쌀이 필요했죠. 많은 쌀이 있고 그 쌀로 술을 만들면 그 만드는 그 술에서도 깨끗한 부위만 가져와서 다시 증류하는 거기 때문에 꽤 많은 양의 쌀이 필요했던 게 전통주 방식의 전통 소주라고 치면, 일본에서 들어왔던 이 주정 같은 경우는 그냥 어떤 곡물인지 상관없으니까 이걸 아주 이 곡물에 나온 녹말을 아주 여러 번 증류를 시켜가지고 만드는 거예요. 그래서 쌀을 굳이 쓰지 않아도 돼요. 보통 값싼 재료에 이런 곡물들을 대량으로 가져와서 이걸 여러 번 증류하는 방식으로 주정을 만드는데, 이렇게 만들게 되면 원재료에 있던 그 다른 성분이 다 빠지고 80도 이상의 알코올들이 남게 되는데, 이 알코올에다가 물을 넣어서 만드는 게 이제 희석식 소주가 되는 거예요. 한 번만 물을 넣어서 만들게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러시아산 보드카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요. 우리가 많이 먹는 이 희석식 소주 같은 경우는 이 물을 여러 번 타고 도수를 낮추고 거기다 감미료까지 집어넣은 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전통 소주랑 비교했을 때 희석식 소주 같은 경우는 값싼 원재료로 가지고 많이 만들 수 있다. 당연히 전통 소주와 비교했을 때 가격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겠죠. 맛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. 저희가 흔히 이렇게 접할 수 있는 전통 소주, 안동 소주나 뭐 화요, 뭐 일품질로 이런 술들 먹어보시고, 뭐 그냥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녹색 보이는 소주 드셔보시면 아실 건데, 전통 소주 같은 경우는 원 재료의 향이나 풍미, 맛이 남아 있죠. 한 번만 증류해서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요. 그런데 반대로 희석식 소주 같은 경우는 원재료의 맛이 다 사라져 버려요. 그러다 보니까 알코올만 드신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. 그 알코올만 있으니까 거기다가 일부러 감미료를 넣어가지고 어떤 향을 첨가하는 거죠. 원래 원재료의 질도 떨어지다 보니까 애당초 좀 그렇게 감미료를 넣지 않으면 좀 맛도 역겹다는 뭐 이런 말도 있으시더라고요. 그리고 주정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자면은, 국내 희석식 소주에 들어가는 주정 같은 경우는 국가가 관리해 왔고요. 과거에는. 지금은 이 주정을 만든 회사들이 각자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
이 희석식 소주를 만드는 회사에서는 이 주정 관리 권한이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알코올을 직접 생산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원자재 가격 자체에 소주 회사들의 입김은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. 이 희석식 소주가 1890년대 들어와서 이 소주 문화가 확 바뀐다는 거죠. 아무래도 서민들로서는 좀 쉽고 편하게 접할 수 있는 술을 많이 찾게 된 거겠죠. 여기에 또 일본 당시 이제 나라를 잃고 이제 국권을 상실한 다음에 일제가 집권한 다음에 또 변화가 찾아오는데 당시 일제 같은 경우는 직접세를 걷는 거에 대한 뭐 이런 식민지 국가의 국민들의 부담을 좀 고려해서 간접세를 많이 도입을 했다라고 해요. 뭐 지금도 그렇게 하긴 하지만 그렇게 도입된 게 담배랑 술에 대한 세금이었는데요. 이렇게 주류세가 붙게 되면서 이제 좀 많은 세금을 걷어야 되는 일제 입장에서는 일반 가정에서 만들던 흔히 말하는 전통주 방식은 보통 다 집에서 갑으로 내려오는 방식이었는데 이런 가양주 제조를 다 밀주로 단속하기 시작을 하죠. 그리고 밀주로 단속을 하고 뭐 본인들이 말한 그 주정이 공급한 이 주정을 받아서 만든 희소식 소주에 대해서 높은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한 거죠. 36년 일제 그 기간을 거치면서 가양주, 전통주 방식의 소주는 더 많이 몰락을 하게 되고 아까도 말씀드린 그 서민의 술로 떠오른 소주가 더 이렇게 많이 떠오르게 된 거죠. 해방 이후로도 이거는 크게 변하지가 않는데요. 이제 해방과 함께 이제 일제가 물러나면서 나름 이제 집안의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집들에서 이렇게 전통주 다시 제조하기 시작을 하는데 전쟁이 나고 나라가 먹고살기 힘들어지면서 이제 당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이 쌀 소비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나 봐요. 쌀은 부족한데 자꾸 술을 만들어서 쌀이 부족해지는 걸 막아야 된다라는 뭐 이런 일종의 나라가 어렵다 보니까 나왔던 정책인데 양곡관리법이라는 게 그래서 1965년도에 도입이 되거든요. 딴 거 없고 이 법의 핵심 그거예요. 쌀로 술 만들지 말아라. 그러다 보니까 간신히 살아날 듯 보였던 전통주 제조 방식은 또다시 사라지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희석식 소주만 이제 계속 부흥을 하게 된 거죠. 참고로 이 양곡관리법은 1990년대까지 유지가 되거든요.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한큰 일제 1980년, 1890년부터 1990년 거의 1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제 국내에서는 한국에서는 전통주 방식으로 소주 만드는 게 꽤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다. 그리고 그 시기 동안 전통 소주와는 좀 결이 달리 하지만 이 증류라는 방식이 똑같은 이 희석식 소주가 대세로 자리 잡았고 아까 그 싼 가격에 서민들에게 많이 보급됐다.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희석식 소주 관련해서 뭐 많이들 기억하실 부분인데요. 과거에는 자도 소매를 강제하던 조항도 있었어요, 법적으로. 그래서 각 지역에서는 그 지역에서 나는 소주를 먹어야 되는 이런 규정이 있어가지고 서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진로 소주가 이제 서울 지역의 소주로가 되면서 다른 지역과 비교할 수 없을 만한 그 풍부한 이 소비층을 확보하게 됐고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소주가 된 거죠. 뭐 그 같은 시기에 다른 지역에서도 지역별로 뭐 인기 많은 소주들이 나왔죠. 뭐 부산은 대선주죠. 뭐 경남에서는 무화, 강원도에서는 경월, 뭐 전라도에서는 보혜 양조 같은 회사들이 각자 브랜드로 소주를 만들어 팔았던 게 한 30년 이어졌고요. 이제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은 없어져서 지금은 어느 지역에서나 뭐 어느 지역 생산 구분 없이 소주를 판매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지금 와서는 이제 대표하는 그 참이슬, 하이트 진로의 참이슬 같은 술들이 전국적으로 더 많이 퍼져나간 상황이죠. 그리고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소주 가격에 대해서 오해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. 기업들이 강제적으로 이 가격을 많이 올려서 지금 소주 가격이 뭐 4,000원, 5,000원, 6,000원. 저 어렸을 때도 2, 3,000원 하던 소주가 지금 거의 2배 이상 올랐으니까요. 이거에 대해서 업체들의 좀 수익 창출이 좀 과도한 측면이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소주나 뭐 다른 기호식품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기호 상품들은 원 재료를 가지고 생산 비용 자체 되게 낮다라고 하죠. 정통주는 다릅니다.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희석식 소주는 제조 단가가 되게 낮아요. 뭐 병당 기준으로 쳤을 때 한 병 가격이 한 500원 안짝이라고 해요. 싼 주정을 가져와서 거기다 물만 타서 감미료 타서 만들어지는 거니까요. 뭐 오히려 병값 이런 게 더 나갈 거예요. 그리고 물이 좀 중요한데 뭐 물이나 뭐 감미료 좀 넣어가지고 차이를 두는 거죠. 이렇게 만들어진 소주 자체는 제조 원가는 뭐 500원 선내 한 병에. 우리나라 주류세가 75% 될 건데 거기 주류세가 붙고 뭐 교육세나 뭐 기타 세금이 붙고 하면서 이 정도 가격이 한 1,000원 좀 넘어가죠. 1,400원, 500원 될 거예요. 이렇게 붙은 가격에다가 유통 마진이 붙고 식당에서 판매 마진이 붙으면서 현재 그 가격이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.
아시겠지만 소주를 싸게 가볍게 싸게 구매하고 싶다라고 하면 편의점 이용이 제일 싸다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. 뭐 마트나 편의점 같은 곳이 뭐 유통 과정이 빠지다 보니까 1,000원대 내외에서 한 병 가격을 살 수 있으니까요. 그러니까 사실 소주 가격이 올랐다고 업체들을 비난하는 건 약간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.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주라는 것 자체는 전통주 시절과 희석식 소주 시절이 좀 다른 것 같아요. 희석식 소주가 이 일반화되고 많이 퍼지면서 아무래도 값싼 가격에 이렇게 서민들의 애환을 달래주는 술로 떠오른 게 아닐까. 그래서 이 소주 가격 인상이 이슈가 된 게 아닐까 싶은데요.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소주도 알고 마시자라는 거죠. 전통주 방식의 소주가 지금 꽤 많이 퍼졌죠. 뭐 작년쯤이었던 것 같은데 유명 가수가 만들었던 브랜드 전통주가 꽤 히트를 쳤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술들도 한번 즐겨 보시면서 소주를 좀 더 깊이 알아가는 건 어떨까. 그리고 가격 인상이 그 제조업체만의 잘못은 아니다라는 거, 그런 오해는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. 이상입니다. 일단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